이 옆에 중사 보이냐고. 얼굴 옆에 바로 포탄 터져가지고 얼굴 지금 탔다고. 응, 안 돼, 잘 가 이러고. 그럼 안녕하세요, 준의 세계의 준입니다. 전역자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3년간 군 생활을 마치고 한컴 인텔리전스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 배진중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사사관 62기로 인간해서 3년 동안 군 생활 이제 하고 만기 전역한 예비역 중위 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원래 우리 이렇게 어색한 사이가 아닌데. 근데 교관님 이거 목에 점이 좀 너무 진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목에 점인데 이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괜히 구독자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은데 이게 점이거든요. 이게 어릴 때부터 있어. 어릴 때부터 완전 A 때부터 있었는데 오해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를 수도 있겠지만. 인터뷰에 일단 선뜻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이제 저희 형이 프로 농구 선수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식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잠깐 출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좀 되게 형이랑 재밌게 촬영했던 기억도 있고 그때 뭔가 재미를 느끼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교관님께서 전역했던 군인들 인터뷰를 하고 싶다라는 이제 글을 보고 또 제가 구독자고 인신이니까 바로 응했죠. 네. 감사합니다.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전역자 인터뷰니까 본격적으로 좀 군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친구야 내려가. 장교로 전역을 하셨잖아요. 예. 장교를 왜 하게 됐어요? 일단은 진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아버지께서도 이제 군 ROTC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장교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강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지금도 학군단 이제 반지를 끼시고 이제 좀 술 먹고 들어오시면은 항상 막 싸가도 부르시고 이렇게 되게 자부심이 강하신데 혹시 싸가가 뭐야? 일반 가요들을 이렇게 가사를 살짝 개조해서 부르는 게 있더라고요. 아, 군인 네. 형식으로? 네. 그렇게 해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막 항상 부르시고 하시니까 막 왜 저러실까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고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장교로 복무를 해야겠다. 그때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장교가 될 때 엄청 힘들게 되셨다고 하는데 뭐 경쟁률이 엄청 셌다는 얘기가. 네, 일단은 아버지께서 이제 육군 장교셨는데 저도 이제 당연히 육군 장교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이제 딱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학교에 이제 학군단이 있었는데 그게 공군인 거예요, 하필. 그래서 난 육군 장교가 돼야 되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제 알아보다가 학사사관이라는 전형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가 예비 학사 장교가 되는 거고 이제 4학년부터 이제 정식 학사사관으로 이제 선발이 되는 건데 한 2학년 때쯤 붙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경쟁률이 되게 낮다고 들었어요. 일단 1학년 때는 지원 시기를 놓쳐서 그냥 패스가 되고 2학년 때 이제 필기 시험을 봤는데 바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큰일 났다 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그래 너무 방심했구나 3학년 때 그냥 하면 되겠지 하고 또 3학년이 됐는데 필기시험 봤는데 드디어 합격할 줄 알았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와 이거는 어떡하지 막 큰일 났다 하고 주변에서도 막 걱정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때 막 보면은 부모님도 그냥 군대 가라. 왜냐면 이제 4학년 때도 떨어져 버리면은 진짜 답이 없잖아요. 너무 늦죠? 네, 인생이 그냥 그러면은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4학년까지도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열심히 또 다시 준비를 했어요. 필기 합격을 했을 때 이미 저는 너무 기뻤죠. 그러고 이제 나머지도 잘 준비해서 면접하고 체력도 잘 합격을 하고 선발이 돼서 학군교를 이제 입교를 했는데 들어온 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소땡땡 장군님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4학년 때 합격한 인원들은 경쟁률이 50대 1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거기서 경쟁률을 딱 얘기를 네, 하셨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와 진짜 그때 아찔했죠. 저는 자기소개서 같은 거 쓸 때 보면 이제 막 성공 사례 같은 거 막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실패하다가 성공. 그때 이제 좀 좋은 자소서 성공 사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네. 좋은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게 영향이 좀 있었나 보다. 네, 좀 그런 것도 있었고. 다행이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문제 풀고 이래서 군대를 들어왔어요. 장교가 네. 됐는데 지방에 있는 포병학교에 발령이 나셨잖아요. 예, 일단은 제가 이 얘기부터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제가 포병을 병과를 일지망으로 이제 지망을 했는데 그 이유가 교관님들 당시에 교관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저는 집도 서울이니까 이제 집을 좀 만약에 자주 이동을 하기 쉬우려면은 어쨌든 전방으로 가야 되는데 포병을 선택하면 무조건 전방으로 간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래서 포병을 지원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딱 인간 직전에 후보생들을 모아놓고 강당에 또 모아놓고 자대 배치 이렇게 한다고 돌리는 막 프로그램 같은 게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갑자기 뭐 몇 사단 누구누구 소위, 뭐 몇 사단 또 막 누구누구 소위 이렇게 막 알려주다가 갑자기 포병학교 딱 떴는데 거기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생각했던 게 아 그래 나 이제 인간하면은 당연히 포병이니까 포병학교 가서 교육을 받아야지. 그래서 내 자대는 어디야 했는데 진짜 그냥 그게 제 자대였던 거예요. 자대가 포병학교였다. 네, 그냥 그게 제 자대여가지고 교관님들도 그때 당시에 교관님들도 막 저한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와, 니 진짜 운 좋다. 포병학교에서 교육지원대대라는 곳에 있었는데 일단 포병학교가 뭐 하는 곳이고 교육지원대대가 뭐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포병학교는 장교든 부사관이든 이제 병사든 뭐 포병 병과라든지 포병과 관련된 주특기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이제 야전으로 뿌려지는 그런 교육기관인데 장교들도 이제 보통 소위 때 입교를 하고 그냥 끝이 아니고 대위로 진급을 해도 또 포병학교로 들어가야 되고 또 중령 지휘과정이라고 해서 또 중령 달아도 지휘과정을 하는 것도 있고 부사관들은 뭐 하사부터 중사, 상사, 원사까지 다 진급을 할 때마다 또 입교를 하더라고요. 또 이제 병사 같은 경우에는 사격지휘병이나 뭐 정비병, 그다음에 뭐 자주포, 조종수 같이 좀 특수한 그런 주특기를 부여받은 친구들이 또 입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교육지원대대는 말 그대로 교육을 지원하는 이제 교관님들께서 뭐 교육을 할 때 뭐 인원이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했을 때 지원해주는? 네, 지원해주는 그런 임무를 하고 있었고 그렇죠. 학교 전체 탄약고 무기고도 저희가 관리를 했었고 학교 연명장 되게 깔끔하지 않았어요? 맞아. 그때 학교 연명장도 저희가 막 땡볕에 막 물 뿌리러 가고 막 제초제 뿌리면서 그런 오만 잡일을 다 했어요. 그치.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뭐 한 번은 저희 정작과장님이 교육지원대대가 아니고 인력사무소 같다. 그래서 뭐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문서 암호를 한때 이제 인력사무소로 바꾸신 적이 있어요. 전체 그냥 우리 인력사무소다 이러면서. 좀 열받으셨나 보다. 생각보다 고충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처음에 제가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는 아 이건 진짜 꿀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야전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후방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그냥 꿀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육 지원 업무를 제외하고도 저희가 맡아서 하는 고정적인 업무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시켜서 오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저희가 교육 지원 대대라는 그 주 임무인 교육 지원에 대한 퍼포먼스가 안 나는 거예요, 잘. 그러면 당연히 교관님들도 이거에 대한 불만을 많이 제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조교들을 교육을 시키고 교육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 없이 그냥 교육 투입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5명을 처음에 요구했는데 막 저희는 3명만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정작 진짜 중요한 교육 지원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원활하게 못했던 그런 게 많았었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교육지원대대에 있으면서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그러면 혹시 야전의 전포대장이랑 교육지원대대 전포대장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까? 진짜 많습니다. 이게 말이 전포대장이지 있으면서 전포대장이 전포대를 일단 이끌지를 않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소대장 업무인데 그냥 명칭을 전포대장으로만 이제 부여해서 하다 보니까 진짜 정확하게 얘기하면 약간 교육지원 소대장? 약간 이런 느낌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렇죠. 전포대장보다는. 이제 조교들을, 제 밑에는 다 조교들이고 부교관들이다 보니까 어쨌든 조교들은 다 선발되어 오는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애들을 놔둬도 잘합니다. 이제 저희가 직접 선발해서 오다 보니까 애들이 다 잘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 애들. 이 업무, 저 업무, 매일매일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애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관리를 많이 좀 줄여주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전전편에서 이제 제가 봤던 것 중에 이제 직접 뭘 도와주는 어색한 소대장? 맞아요. 네, 뭐 여기다 약간- 한번 띄워줘야겠다. 네, 여기일걸? 네, 여기. 이 정도? 해가지고 좀 많이 막 음료수나 다가 같은 거 이제 힘들 때마다 지원해주고 그때그때 고충 많이 들어주는 그런 소대장, 그런 전포대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전포대장실이라는 것도 따로 있었어요. 이게 야전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포대장실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이제 막 책상도 놓여 있고 그럼 이제 병사들이 와서 상담도 받고 뭐 이슈가 발생하면은 이제 부사관들 소집해서 같이 회의를 할 때도 있고. 멋있다. 네. 근데 진짜 아쉬웠던 거는 제가 어쨌든 초군 때 전포대장 교육을 받을 때 이제 전포 과목에서
나름 이제 1등으로 수료를 해서 상장도 받았는데 갈수록 이제 그 감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진짜 막상 군인으로서의 이런 주특기 능력은 많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얘기하신 것 중에 조교를 선발을 직접 하셨다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선발을 한 적도 있다고.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어쨌든 저희가 이거는 교육지원대대의 특권이잖아요. 이 조교를 선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우리 부대에 오는 이 병사들을 막 그냥 임의로 배치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선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애들이 좀 뛰어난 애들이 올까를 고민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발 과정에 있어서 엄청 신중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조교를 선발을 하러 갔을 때 고민을 하다가 이 방법을 썼는데 이제 포병학교로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훈련병들이 이제 강의실 같은 데 이제 모여 있어요. 딱 들어가서 아니 물론 이제 미리 다 봐요. 애들에 대한 인력 프로필들을 보면서 뭐 인성 검사도 보고 애들 막 병영생활 일기 같은 거 쓴 거 보면서 아 얘는 좀 괜찮겠다, 좀 열심히 하겠다 미리 좀 체크를 해두고 딱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은 보통 같으면 그냥 우리 포병학교에서 왔는데 뭐 같이 가고 싶은 사람 있냐 하면은 거의 다 손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애들을 추려내기가 너무 힘든 거죠. 약간 이게 좀 위험한 발언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왜냐면 거짓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딱 들어가서 칠판에다가 대한민국 전도를 그려요. 그럼 약간 이제 연평도쯤에다가 성 하나를 딱 그리면서 애들한테 딱 물어봐요. 여기 어딘 줄 아냐? 딱 물어보면은 약간 눈치 있는 애들은 병영도다, 연평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맞다고. 나 사실은 연평도에 포병부대에서 온 배진중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은 사실 애들은 잘 모르잖아요. 뭐 원래는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사실 뭐 애들은 몰라요. 그냥 말하면 아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옆에 마침 중사 한 명도 같이 왔는데 얼굴 이제 용접하다가 빨갛게 완전 타가지고 이 옆에 중사 보이냐고 얼굴 옆에 바로 포탄 터져가지고 얼굴 지금 탔다고. 우리 아무튼 이런 부대인데 나랑 같이 할 수 있는 용감한 용사들 선발하고자 왔다. 딱 얘기를 하면은 막 애들 막 사색돼 있는데 진짜 용감한 애들 몇 명이 손을 들어요. 그럼 이제 아무튼 너무 적으니까 한 번 더 이제 거기서 제가 말을 붙이죠. 너무 겁먹지 마라. 대신 오면은 내가 반드시 전역할 때까지 책임져 주겠다. 막 이렇게 좀 용기도 북돋아 주는데 애들은 그래도 무서운 거죠. 그래서 아무튼 아까 제가 미리 체크했던 인원들 중에 혹시 손 안 든 애들 있으면 또 물어봐요. 걔네들은 또 물어봐줘요. 아 뭐 저 안 갈래요 막 이러면서도 또 마음을 바꾼 애들이 있어요. 아 그럼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얘 딱 선발하면 되겠다 하고 이제 마지막에 나 사실 포병학교에서 온 배진인데 고생했다 고맙다 갈게 하면 그때 막 애들이 막 아쉬워해? 아쉬워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갑자기 막 가고 싶다고 손 든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응 안 돼 잘 가 이러고 이제 어쨌든 그렇게 조교 선발을 마치면은 연평도를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애들은 이제 정신적으로도 좀 건강하고 신체적으로도 본인이 문제 없으니까 지원을 뭐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보면은 뭐 아프지도 않고 군생활 진짜 열심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애들도 있지 않아? 집이 가까워서 막 이렇게 신청을 했다거나 연평도 막 집이 가까운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지. 근데 막상 이제 어쨌든 면접을 보면은 또 집은 다 먼 친구들이었습니다. 광주거나 뭐 어디 충청도 산다던가 뭐 그런 친구들이었는데도 용감하게 지원을 했던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조교를 사기쳐서 선발하신 배진 중이님. 그거 하나의 방법이니까. 네.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럴 수 있고.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조교도 그렇고 부사관도 그렇고 교육지원대대는 선발이 돼서 온 거잖아요. 보통 다 선발을 해서. 그러면 각자 자기만의 그 프라이드나 전문성이 다 있을 텐데 그러면 연차 높은 부사관들이랑 조금 마찰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일단은 제가 알게 모르게 이제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무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막 대놓고 면박을 많이 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